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일승입니다. 일단 일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소형 기업이고, 특히 이제 조선에 혹은 그런 LNG 설비 투자에 이제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알기가 어렵죠. 다만 제가 일승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조선업 세진중공업의 자회사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도 꽤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LNG 설비 투자, 그러니까 LNG 시설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기와 설비를 일승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LNG 시장을 둘러싼 그런 기류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LNG를 수입하는 국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중국 혹은 뭐 인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뭐 한국, 뭐 일본, 대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였었는데, 여기서 한 축으로 유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이 LNG 수입이라는 것은 배를 통해서 LNG를 수입하는 그런 통계량을 뜻합니다. 그럼 유럽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 악화로 인해서 사실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LNG 물량을 50% 이상 줄이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실질적으로 LNG 터미널이던가 혹은 LNG 수입 터미널 혹은 FSRU 이런 것들에 대한 건조량 혹은 착공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LNG 터미널이 보통은 육상 터미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정도, 완공까지 5년 정도가 걸리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바로 지워버리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크게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올해 겨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 에너지난에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LNG 터미널이라고 하면 뭐 FSR이든 LNG 터미널이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제기화 설비입니다. 제기화 설비가 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천연가스라는 것은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수출을 해야지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액화시켜서 영하 162도로 액화시켜서 물량을 꽉꽉 담아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액화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화시켜야겠죠. 기체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기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파이프라인은 굳이 액화시킬 필요 없이 기체로 그냥 쏘면 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이프라인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중동으로부터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기화 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승입니다. 일승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재무제표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900억이에요. 1000억이 안 되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고, 세진중공업이 대주주죠. 그리고 보시면 1분기 매출이 벌써 154억이에요.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작년 매출에 육박하게끔 아마 매출이 찍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 혹은 시크릿 산업 특성상 계약이 되자마자 매출이 찍히진 않죠. 보통 한 1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힙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올해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쯤에는 거의 확실하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제기와 설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뭐 데이터만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LNG의 수입과 수출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지어진 터미널보다 짓고 있는 터미널 수가 훨씬 더 많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천연가스 수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천연가스 단가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셰일을 원유를 패다 보면 같이 나오는 게 바로 LNG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거의 내수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수출로 방향을 좀 더 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LNG 수출 물량이 카타르 그리고 호주 이 정도만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미국도 여기에 참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수출 물량을 풀리고 있다. 그런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유럽이 수입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LNG라는 그 에너지의 특성상 사실 수출과 수입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육상터미널은 훨씬 더 비용 같은 경우도 FSRU에 비해서 거의 뭐 30배 이상 보통 10조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30배 이상이 들고요. 걸리는 시간도 한 10배? 10배가량 5배에서 10배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FSRU, 부유식 이제 LNG 터미널 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FSRU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1승의 제기화 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LNG 선박이라던가 이런, 혹은 뭐 액화 시설, 제기화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 2년 수입하고 말 게 아니죠. 보통은 장기 계약으로 10년 정도,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쪽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허수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을 했다 하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간만 본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장난 같은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기 계약 공급은 이 두 국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LNG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터미널에 비해서 비용도 거의 30배 이상 저렴하고요. 걸리는 시간도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제기화 설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LNG 수입 터미널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남아 돌았기 때문에 거의 태우는 실정이었어요. 이거를 대표적인 이제 뭐 에너지 장관이라던가 미국의 그런 인사들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물량이 이제 수출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LNG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수출처와 수입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설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자재 기업이라던가 혹은 조선사들, 이쪽에 대한 수혜도 저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분뇨 처리기, 대부분 이제 배에 들어가는 그런 분뇨 처리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탄소를 줄여주는 그런 설비라고 하죠. 제기화 설비 외에도 이제 뭐 탄소 저감 장치라던가 혹은 산업용 보일러라던가 분뇨 처리 장치, 특히 분뇨 처리 장치는 대한민국 거의 독점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감 장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확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꽤나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SK로부터 이제 SK의 그런 울산 공장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1승이 하고 있는 그 외에도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죠. 배에서 내뿜는 그런 안 좋은 것들,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저감시켜주는 그런 필수적인 장치이고,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매출에 거의 90%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매출로 찍었고요. 아마 올해 적어도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승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재기화 설비라던가 질소 산화물, 뭐 탄소 저감 장치라던가 산업용 보일러, 분유 처리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러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NG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조선의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